안녕하십니까.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부산 메디아트 의원 송영포 원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라이브 강의인데 어떤 주제에 대해 얘기 나눠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용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혹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는 분이라면 관심이 있을 내용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얼굴의 노화와 그 대책으로 10여 년 사이 한국에서 대중화된 리프팅 레이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얼굴 노화라는 해부학적 현상을 간단히 분석해보고 어떤 과정을 통해 최종 결과로서 피부가 처지는지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리프팅 레이저의 작용 기전이라든지 큰 분류, 그리고 각각 대표 장비와 그 장비들의 특장점, 그리고 현실적인 환자분들의 궁금증인 임상적 간략한 적응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타겟팅해야 할 노화의 실체입니다. 얼굴 노화는 단순한 피부 겉의 처짐이 아닙니다. 그냥 환자분들께서 주로 오셔서 얼굴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단순히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피부 처짐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고, 그 속에서는 다음 이제 4가지 층과 조직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이제 구조적인 이제 붕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피층입니다. 피부 표피 바로 이제 아래에 있는 것이 진피층인데, 우리 피부의 탄력을 담당하는 콜라겐 그리고 엘라스틴은 진피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불행히도 20대 후반부터 이제 콜라겐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섬유아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섬유아세포의 활성도가 이제 점점점 떨어지면서 콜라겐, 엘라스틴의 이제 변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피부에 탄력을 주는 물질 자체가 매년 이제 1% 이상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 피부의 탄력을 담당하는 이런 콜라겐, 엘라스틴의 감소로 인해서 피부는 점차적으로 이제 얇아지게 되고, 점점 이제 잠주름이 생기면서 지지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피부 진피층에 있어서는 고주파 장비로 열을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고 운두 힐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치유 과정을 통해서 피부 진피의 탄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근막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막층은 근육을 감싸는 얇은 막, 의학적으로 이제 스마스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스마스층 자체가 이제 노화로 점점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위에 지방과 피부가 이제 중력 방향으로 이제 점점 흘러내리게 되고, 이러한 근막층의 이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초음파 장비라고 불리는 장비가 이제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장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모세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초음파 에너지 자체가 스마스층에 집중적으로 열 응고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열을 쏘이게 되면 이때 이제 조직이 수축하면서 이렇게 당겨지는 효과를 거두게 돼서 느슨했던 근막층 자체가 이제 조여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어서는 뼈랑 어떻게 보면 겉에 있는 피부, 그리고 그 맨 밑에 있는 뼈를 이어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지인대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유지인대 자체가 팽팽하게 잡아주면, 기둥이 딱 탄탄하게 잡혀져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조직들이 흘러내리는 걸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겠지만, 이런 기둥인 유지인대가 약화되어 점점 이제 늘어지게 되면 우리가 얼굴에 있는 연부 조직, 대표적으로 이제 지방 같은 것들이, 지방 주머니가 원래 위치를 이탈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얼굴의 형태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앞광대 이제 지방이 내려와서 점차 이렇게 저도 이제 좀 생기고 있는데, 여기 이제 팔자주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지인대의 약화, 그리고 결과적으로 스마스층의 이제 이완이라든지, 그리고 진피 자체의 탄성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지방층이 이동 재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부볼이라든지, 심부볼은 이제 하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관자놀이나 볼 중앙 이런 데는 패이게 돼서, 쉽게 얘기하면 젊을 때는 이렇게 평평했던 것이 꺼지는 부위와 이렇게 처져서 모이는 부위가 생기면서 얼굴에 이제 굴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지방이 모인 이중턱이라든지 이제 심부볼 같은 부위는 에너지를 강하게 주어서 볼륨을 줄이면 이제 효과를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높은 거를 줄이는 거고요. 그리고 꺼진 부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건 콜라겐 생성조사 같은 스컬트라 같은 것들이 아주 효과적인 이제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얼굴 노화가
과정을 담은 영상이 있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진피의 콜라겐이 줄어들고 이제 근막층과 유진대의 탄력이 소실이 되어서 지방층이 전체적으로 얼굴에 처지면서 보이는 부위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누구나가 이제 이와 같은 변화를 겪게 되고, 어떻게 보면 참 인생 무상이 이제 표현된 슬픔이 담긴 영상인데, 어쨌건 이게 누구나가 피할 수 없죠. 이런 현상을 이제 점차적으로 겪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런 처지는 것들이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처지게 됐는데, 이때 리프팅 레이저는 과연 그럼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팅 레이저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이제 피부 표면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기는 것이 아니고요. 장비를 통해서 일단 열을 피부 안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교랍 조직의 이제 수축을 만들어내서 즉각적으로 조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는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재생이라든지 신생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피부 자체가 이제 쫀쫀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조임,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쫀쫀해지는 것을 통해서 리프팅 레이저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